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세lum동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메이저시티 1단지하고 2단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5단지 메이저시티 아파트에 관해서 가격을 분석해 볼 건데요. 일단은 1단지하고 2단지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5단지는 이번에 그 내부 단지 내 내부 영상도 첨가를 시켰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메이저시티 5단지 아이파크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는 요 1단지하고 2단지를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 5단지거든요. 5단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뜸 5단지 아이파크 메이저시티입니다. 메이저시티는 4개 단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단지, 2단지, 5단지, 6단지 이렇게 4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5단지입니다. 아이파크고요. 현대산업개발인가 봐요. 아이파크가. 세대수는 100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 높은 층은 29층까지 있고요. 낮은 층은 10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준공은 2017년 4월이 됐어요. 2-2 생활권의 아파트들은 거의 2017년 4월경에 준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1.44대 1.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1.4대 1 정도가 되면 그래도 주차기 원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저시티의 장점이 뭐냐면 요 주차 옆에 공간이 그래도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우고 나면 문을 열을 때 거의 안 닿아요. 메이저시티가 주차 공간은 그래도 원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이고요. 대우건설은 1단지에 있고 계룡건설은 2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현대엔지니어링이 6단지예요. 여기 면적을 보시면 59B 타입, 그리고 59A 타입, 그리고 84A 타입, 84B 타입, 101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 표면도를 보기 전에요. 매번 하는 것처럼 메이저시티 아파트 중앙부에서요. 각 커뮤니티까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학교, BRT 라인까지의 거리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 2단지를 제가 설명드릴 때 버스 정류장에 가는 거는 거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시티 5단지에서 지금 보면 요 커뮤니티 센터까지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요. 일반적인 거리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로 보시면 350m 정도 나오네요. 도보로 6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요. 요거는 요 상가, 세lum동의 항아리 상권 중앙부까지 가는 상가의 거리와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BRT 버스 라인까지는요. 주로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있는데 그 옆에 공원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으로 쭉 걸어가시면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찻길도 거의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요게 한 1km대, 1km에서 1.1km인데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RT 버스를 타고 내리시면 요 중앙부로 해서 쭉 걸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상업시설 들렸다가 집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지금 예정이지만은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하철 정류장이 여기 정도에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그 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거리는 1.5km, 한 25분 정도 소요되네요. 그래서 메이저 5단지에서 25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국회의원분이 전에 한번 이 지하철 노선을 이렇게 돌리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메이저 5단지 요 현재 316이라는 요 라인에 지하철 정류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요 메이저 5단지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리는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거리인데요. 이 세lum중학교는 바로 메이저 1단지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m,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한 500m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한번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시기는 해야 돼요. 근데 보통 한 10분 안으로 고등학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평면도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면적에 관한 평면도입니다. 메이저의 5구 타입은 B 타입하고 A 타입이 있다고 했어요. 그 두 개의 평면도를 동시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A 타입은 2배이고요. B 타입은 4배입니다. 일단 현관을 들어오시면은 이 신발장이 있잖아요. 보통 다른 아파트들은요, 현관을 들어오면서 신발장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팬트리 공간이 없습니다. 방 하나에 북박이는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여기도 지금 북박이, 여기
여기도 북박이장이 하나씩 있고, 거실은 넓은 편입니다. 메이저가 이 면적을 잘 뽑았어요. 넓게 잘 뽑혀 있고요. 주방에는 수납 공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주부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발코니 부분에 세탁실이 있는데, 다른 아파트들은 보통 이 주방 옆에 세탁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안방 앞에 세탁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다른 점이고요. 세탁실 쪽에 있는 이 천장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정말 이 건조기가 큰 거면 어쩌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근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드레스룸이 생각보다 좀 적어요. 5구 타입이. 원래 5구 타입 아파트들이 드레스룸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이 부분에다가 북박이장을 설치하시면 돼요. 미닫이로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5구 A 타입하고 B 타입이 틀린 점은 요 드레스룸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알파룸이 있다라는 겁니다. A 타입에 여기를 수납 공간 용도로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용도, 다른 서재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파룸입니다. 다 이제 84 타입이에요. 84 A 타입하고 B 타입 보시면, 84 타입도 현관을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으로요. 있고, 들어오시면서 주 거실, 투베이는 이제 거실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이 부분이. 포베이는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돼요? 복도식으로 들어오면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넓습니다. 세탁실은 당연히 안방에 똑같이 있어요. 5구 타입하고 같이. 그리고 84A 타입은요, 드레스룸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근데 알파룸이 똑같이 5구 A 타입처럼 요 뒤에 가 있습니다. 요 공간을 그냥 서재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84는. 5구 타입은 그 수납 공간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84 타입은 여기다 서재 형식으로, 아니면 아이들 노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4B 타입은요, 이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 안쪽에 알파룸이 있어요. 요리 가시면 대피 공간하고 이제 실외기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걸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알파룸보다는 그냥 드레스룸 용도로 보통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옷걸이 같은 걸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옷을 이렇게 쭉 걸어 놓으시더란 말이죠. 북박이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84 A 타입, B 타입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뭐 B 타입이 4베이니까 선호를 하겠고, A 타입은 1호 라인하고 4호 라인에 주로 있고요. B 타입은 2호 라인, 3호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1 타입이에요. 101 타입은 알파룸이 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에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알파룸 뒤에 여기 지금 공간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실외기실 같은 거겠죠. 101 현관 들어오시면서 팬트리 공간이 있고, 북박이장, 여기도 101은 안방 앞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발코니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여기에 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냥 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옵션이었거든요. 안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직접 거실에서 들어가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옵션이었다라는 거. 시세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감정원 시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별 시세 보시면 5구 타입은 뭐 상한가가 5억 7천인데 지금 이것보다도 높아요. 높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84는 8억 5천, 101은 9억 5천. 요 상한가가 뭐냐면 최고가에 거래된 가격인 것 같아요. 요 좀 실거래를 보시면 요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3번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2019년 8월경에 한번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고요. 2020년 12, 16 대책 이후에 한번 이렇게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6월경부터 또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이런 3번의 가격 상승으로 해서 단기간에 이제 큰 상승이 있었던 것이 세종시 전체적인 거예요. 세종시 아파트가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84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 3번 정도의 가격 상승분이 있었다. 계속적인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1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실거래 신고된 거예요. 1월 달에 보시면 5구 타입이 이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2월경에 4억 중반 후반까지도 가잖아요. 이렇게 2, 3월 달에 이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 84는 6억에서 7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01도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2020년 초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4월 달부터는 84나 101 타입은 이제 거래량이 없었네요. 거의 없었어요. 5월까지는. 그러나 이제 4억 후반대를 자리를 완전히 잡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4억에서 5억대 이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84 타입은 이제 7억대의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7억대 이제 거래가 막 되고 했습니다. 101 타입은 이제 7억 9천에서 거의 8억대까지 거래가 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월에 8월, 9월인데 현재 8월 달에는 한 건 거래가 됐더라고요. 메이저 5단지에서는 거래된 게 없어요. 가격이 상승되니까
매도분들은 안 파신 거예요. 그리고 매수분들은 살라니까 계좌가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8월에 거래가 없고 9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매수가 이제 팽팽해졌어요. 어떻게 팽팽해졌냐? 매도들은 높은 가격을 팔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매수분들은 취득세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재가 있잖아요. 취득세가 많이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멈춰 있어요. 매수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가격 상승분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매도분들이 호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거래가랑. 그러니까 매수세 분들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는 거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인 분 외에는 실질적인 매수세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7월 달에 보시면은요, 5억 5천대, 지금 5구는 5억 5천 요 정도 가격선에 거래가 된 거예요, 최고가. 84는 8억 5천, 그리고 100일은 9억 5천이었습니다. 아까 감정원 가격하고 똑같아요. 5억 7천 선, 8억 5천 선, 9억 5천 선이 최고가에 거의 거래가 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지는 의외로 이제 가격이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분이 지금 팔시려는 분들의 가격이 좀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매물 나온 거를 한번 보면은 요게 10월 초에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약간씩 다른 게 몇 개 있고 뭐 나간 것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 거래 신고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거래된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뭐 7억짜리가 뭐 6억 5천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7억의 물건이 다르게 새롭게 나온 것도 있었고요. 5구는 보통 6억 5천에서 7억대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4는요 10억 5천, 9억 5천, 9억 이렇게 해서 물건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 8억 5천이 최고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갭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의 갭들이 다 있어요. 1억 5천에서 2억 정도에. 그리고 100일은요 13억, 10억 그리고 또 11억짜리가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캡처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억, 10억, 13억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는 9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는 이제 5구는 2억 6천대, 84는 3억인데 3억 5천 정도 되고요. 100일은 4억대 정도 전세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2억 8천, 5구는 요 정도, 그리고 100일은 이제 4억 초반대, 그리고 84는 3억 중반대 정도의 현재 전세 물량이 나오고 전세는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월세는 5구는 2천에 80, 그리고 84는 뭐 100 정도, 그리고 101 타입은 120, 103 정도,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월세 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매도분들도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겠죠. 워낙 그동안에 싸게 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명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새롭게 임대를 맞추든지 매매를 하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걱정 때문에 전세를 못 맞추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임대 3법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한번 제가 다루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지 내 영상을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 주변 노선이라든지 뭐 상가 지역부터 요 고기부터 해가지고 단지 내를 한 바퀴 돌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메이저 5단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요점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세lum동은요 상업시설이 이제 항아리 상권이에요. 초, 중, 고등학교가요 항아리 상권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 세lum동은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지, 6단지, 뭐 여기 캐파 3단지, 4단지, 그 새뜸마을 10단지 이쪽은 그 학군 요런 거, 학원가 요런 것 때문에 가격 형성이 그래도 탄탄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1단지, 2단지 영상을 올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뭐 잘 되어 있어요. 교통편은 원활합니다. 대전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뭐 대평리 그리고 BRT까지의 거리 등 이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에 있다. 단지 내 가까이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뭐 자가용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상업시설은 당연히 가까이 있는 거고 BRT 라인까지도 도보로 20분 아니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BRT 라인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다. 메이저 1단지에 사셔도 25분이면 BRT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메이저 1단지 그리고 메이저 2단지 그쪽 뒤편으로 보면 등산로도 있고요. 그리고 새뜸마을 10단지 지금 복합 커뮤니티센터 옆에 쪽으로 보면 또 등산로가 있어요. 금강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노브랜드 같은 거 24시간 슈퍼 또 지금 있고요. 새뜸마을 14단지 앞에 쪽에 보면 24시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성동 상업시설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BRT 라인까지 걸어가시면 그게 나성동 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 25분이면 걸어서 메이저 1단지에서 걸어서 나성동 상권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리고서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차 놓고 이렇게 회식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아파트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도 보셨고요. 거래 가격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한번 파리 대책 후에 약간의 가격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12, 16 대책이 발표나고 나서 가격 상승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달에 또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2억, 뭐 3억 올랐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고 또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 물건 나오는 걸 보면 현재 거래된 가격에서 2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실거래가를 보니까 낮다 이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물건보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다리는 그런 타이밍이다 지금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뭐 취득세 같은 거, 그것도 변수예요. 취득세가 뭐 하나의 주택만 갖고 있어도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8%잖아요. 그리고 또 집이 두 채에서 또 하나를 샀다. 그러면 3주택자는 12%입니다. 조정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면 12%니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1억 2천이 취득세인 거예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는. 그러니까 많이들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없을 정도로 씨가 마를 겁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 같은 거는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거의 씨가 말라 있다. 가격도 더 받고 싶어 하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매매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잘못 맞추면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계시고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이 현재까지는 줄다리기다. 매도 매수 간의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이저 5단지에 관한 뭐 다른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6단지나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빼먹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거기다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브리핑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또 글로, 밑에 하단에 글로 써서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물건 같은 거 매매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유튜브에다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소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영상 한번 찍어서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